가보니까 자, 여기 오늘 파주에 와봤습니다. 파주에 온 이유는 모두가 좀 보셔야 되는데 공사 중에 이렇게 흉물처럼 생긴 집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보러 왔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이고 이게 해결이 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런 거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12억에 분양한 곳이고, 잘 보시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쪽은 완성이 됐는데 이쪽은 공사가 반쯤 됐고, 사실은 저 오른쪽에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있는 곳을 공사를 완공하고 분양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2단지 공사를 이어가고 그렇게 또 분양해서 3단지를 공사하려고 한 이런 계획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쉽게도 1단지가 미분양이 나면서 이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게 공매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라고 그러면 경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누군가가 경매로 들어와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거지. 2022년에는 뭘 분양해도 다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산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어디든 지면 다 됐으니까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높은 분양 가격 12억에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저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요거를 12억에 분양을 받으려면 그만큼 상품성이라든지 메릿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시면 타운하우스는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수요가 있는데 그런 수요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산을 깎아서 만든 건데 계단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경사가 엄청나게 급한데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사시기 때문에 승강기 자체가 지금 멈춰버렸다 보시면. 그래서 지금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보시면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장난이 아니야.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피디님 여기 연기가 온다. 연기. 사람 하시나 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파 방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방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 네, 그런 관리비들이 쌓이고 있는 거지 지금. 야, 전망 끝내주네요. 전망이 좋다는 게 뭐야? 고지가 지대가 높다는 이야기고, 그 지대가 약산이지. 황령산 자체가 경사가 심한데 그 길을 깎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특별한 구조인데 이걸 상품성을 잘 살려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수요가 이제 좀 살려도 수요가 좀 적지. 근데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걸 이제 비싸게 파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더 문제는 12억에 팔리면 되는데 팔리지 않고 계속 4억대까지 떨어졌는데 4억이 돼도 살 사람이 있겠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낚시를 받으면 옆에 2단지는 공사를 반쯤마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와, 밤에 무서워서 다니기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기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곳이 전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 지방에 가면 충남 당진 이런 데 보면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98년에 짓다가 IMF 만나가지고 반쯤 올라가다가 그 멈춘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지방에 가면 되게 많아요. 여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죠. 네.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저 위에 보니까 가스 딱지가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지. 한 두세 대 정도 사시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난방이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같아. 동파 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이제 관리비로 쌓이고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또 낙찰 받으시는 분들의 허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안 붙어 있는 데가 사람들이 거주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 보통 자기 집에 저런 거 붙으면 떼잖아요. 여기 연막하시고 있는 걸로 봐서 그러네요. 여기 바닥 보시면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벌써 다 깨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와. 궁금한 게, 그러면 한두 명이 살면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관리비면 내겠죠. 관리비라는 게 공동 관리비가 있고 개별 관리비가 있잖아요. 공동은 그 두 명이서 다 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개별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연체가 돼 있을 거고, 그 연체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보통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단에 확인을 하는데, 이 관리단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확인하기도 힘든 거지. 그게 이제 입찰하는 사람들한테 허들이 될 수 있죠. 그게 뭐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낙찰가를 이제 그만큼 보수적으로 써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제 12억에 분양했어요. 12억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가격이 너무 비쌌고 파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매가가 4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낙찰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렴하고 12억에서 4억까지 떨어졌으니까 3분의 1 가격이니까 낙찰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를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3, 4억이면 충분히 서울에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살 수 있는 거 사면 안 되고 살 수 있는 거 중에 오를 걸 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무료강연 하는데요. 무료강연 오시면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거든요. 시행사가 자산을 가지고 이제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시공사는 공사만 해주는 거예요.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같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사는 건설회사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설회사는 보통 시공사고 시행사가 주로 하는데 시행사가 땅을 사가지고 여기 주변 보이시죠? 여기 주변이랑 저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망해버린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대부분 분양이 안 돼가지고 다지연 채로 이렇게 망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2022년 하반기부터 급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잖아요. 그 여파로 이렇게 집은 다 지었는데 이 상태로 흉물처럼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다고 사는 게 아니다. 입지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 여기 부동산이 있네. 부동산 한번 가볼까요? 물어보자.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타운하우스 붙어 있네. 여기 가보면 되겠네. 12억 정도에 분양했다고. 12억은 맨 위에 층 테라스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밑에는 아마 3억에서 5억 사이일 거예요. 3억에서 5억 사이에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공매가 나온 거고. 그렇죠. 공매가 이제 다 나왔죠. 공매가. 그러면 3억에서 5억 사이면 사실 뭐 많이 비싼 건 아니지 않나요? 뭐 밑에 이쪽 빌라들에 비해서 높죠. 빌라들에 비해서 높고 인종 신도시 아파트 가격보다도 살짝 높은 거지. 굳이 이제 그 돈이면 운정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게 낫지. 수요 자체가 원래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뭐 조용히 사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보시다시피 교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버스, 마을 버스밖에 없어서 네. 자차가 아니면 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요. 돈 많으신 분들이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런 데 선호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저거 분양할 때는 한참 부동산비가 좋을 때고 완공 단계에 있을 때는 이제 내리막길에 있을 때 분양을 했으니까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요. 분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올라가고 1단지, 2단지, 3단지 돼 있던데 1단지 공사해서 다 팔리면 또 2단지 그 돈을 하고 3단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1단지에서 끝나버린 거구나. 1단지, 2단지도 90% 공사 진척 중에 부도가 난 거지. 근데 그 주변에 다른 뭐 다세대들도 그 다세대도 네. 유치권 행사 중이잖아요. 펜스 다 쳐 있던데 그것도 분양이 안 돼서. 같은 회사에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거의 비슷한 회사일 거예요. 그래요? 안타깝네 진짜. 그래서 사신 분들은 지금도 가보니까 연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인터뷰하러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가서 사생활 침해하니까 싫어하죠. 그쵸, 싫어하죠. 예, 맞습니다. 저게 진짜. 근데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져도 저걸 사가지고 살 수가 있을라나 싶은 게. 지금 저게 공매가 나와서 네. 지금 유찰이 몇 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유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근데 옆에 이거 공사가 하다가 말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 승강기? 엘리베이터. 예, 그게 없으니까 올라가 보니까 와.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있었는데 네. 엘리베이터 그 공사업체가 예, 예. 중공라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게 중단된 거예요. 중단해버리고 공매로 나눠는 거죠. 관리단이 있거나 뭐. 채권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 이제 낙찰 받아도 관리비는 낙찰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거를 뭐 공사 중단된 지가 몇 년 돼서 1단지는 준공이 난 거라서 2단지도 한 90% 정도까지 하다가 묻어났으니까 네. 다시 공사해서 재분양하면 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안 맞는 거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겠네. 하염없이 내려갈 수도 없고 처리가 돼야 될 텐데. 뭐 예전처럼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재시공해서 분양해도 남겠다 싶으면 하겠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저거 진짜 2, 3억이 돼도 낙찰받아서 네. 살 수가 있나, 주변 환경이. 그래서 이쪽 빌라들 분양가가 보통 2억대 중반이니까. 여기가 낫겠네요, 차라리. 사장님 주로 이 빌라 쪽, 이쪽 주로. 그리고 뒤쪽에 타운하우스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타운하우스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경제적 수준이 조금. 경제적 수준이 조금 계신 분들이고 빌라 사시는 분들은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아, 그런 수요가 영 없는 곳은 아니었는데. 예. 저기도 네. 뭐 교통만 좋아지고 네네. 뭐 전망도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죠? 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양 안 될 때는 아닌데 조금 운이 안 좋았던가 시기도 안 맞고 가격도 높고 그 시기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왔으면 분양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조금 가격을 많이 낮춰서 했으면 분양될 수도 있죠. 조금 욕심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편의점 있네. 편의점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그지?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뒤에 공사하다가 만 곳들이 있던데 네, 대략서 거기는 사람들이 사세요? 내 집 사람 근데 거기 아직도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거주하고 있어요. 그분들 가끔씩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럼요, 자주 오죠. 뭐 혹시 뭐 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근데 그 사람들이 공용전기가 끊겼어. 은행에서 이제 그걸 끊었는가 봐. 그러면 자기 집 안에만 자기 집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 옛날 저 엘리베이터도 못 올라가고. 그럼 여기도 사장님 여기 뒤에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펜스 쳐놓은 거 있잖아요. 뒤에. 여기는 아예 그냥 사람들이 안 사시는 거죠? 그것도 한 세 집, 네 집 살아. 공사한 사람들이 그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이제 그걸. 아 공사 하신 분들이 돈 대신이게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죠? 여기도 사장님들 다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하면 장사도 좀 되실 텐데. 그럼요. 아 그럼 장사는 좀 사장님 되세요? 괜찮아요? 장사가 치면 안 되죠, 뭐. 빨리빨리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 해결해야 되겠네. 당연히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장사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뭐 낙찰가가 떨어져가지고 1, 2억 해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억이면 괜찮은 가격일 수도 있는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공사하다 말아가지고 밤에 무서워 살겠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1, 2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2억이면 서울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거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살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샀는데 더 오를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분양받으신 분이 내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안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곧 자기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실까봐 제가 24년 동안 투자하면서 느낀 노하우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전자책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댓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도심이 경쟁력이 있고 가격이 덜 떨어질 거예요. 도심에서 아파트를 구하시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아셔야 되는데 용어가 어렵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용어도 정리해 놓은 거를 무료 전자책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